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신곡 소식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뉴스 한 줄로 스쳐 지나갈 수 있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한 사람의 인생이 가장 어두운 방 안에서 어떻게 소리로 살아남았는지 그 증거처럼 느껴질 이야기입니다. 바로 구금 중에 만든 세 곡이라는 말이 공개되자마자 반응이 폭발해버린 그 순간 모두가 동시에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건 음악인가요? 아니면 고백인가요? 누군가의 삶에서 가장 무거운 시간은 말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설명은 길어져도 공기는 전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음악은 다릅니다. 단 한 소절만으로도 그 공기를 통째로 끌고 나옵니다. 그게 무섭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더 끌립니다. 사람들은 지금 그 세 곡을 놓고 작곡이라는 단어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이건 그냥 만든 노래가 아니라 안에서 흘러나온 시간의 흔적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목부터가 심상치 않습니다. 운명과 운명, 추억과 지나간 청춘, 오래도록 감사하는 노래. 제목만 읽어도 이미 감정이 먼저 걸려 넘어집니다. 운명이라는 단어를 2번 반복했다는 건 가볍게 멋을 낸 게 아니라는 뜻처럼 들립니다. 운명은 보통 한 번만 말해도 충분히 무겁습니다. 그런데 2번입니다. 마치 이건 우연이 아니라 내가 끝까지 책임져야 할 어떤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못 박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제목을 보는 순간부터 노래가 아니라 진술을 듣는 기분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노래인데도 고백처럼 들린다. 오늘의 핵심은 바로 이 낯선 감각입니다. 추억과 지나간 청춘이라는 제목은 더 잔인합니다. 추억은 원래 따뜻해야 하는데 그 앞에 지나간이라는 말이 붙는 순간 따뜻함은 곧바로 후회와 그리움으로 바뀝니다. 청춘은 누구에게나 한 번뿐인데 그 청춘이 지나갔다고 말하는 건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길고 무거운지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행복할 때는 청춘을 세지 않습니다. 바쁠 때는 더더욱 세지 않습니다. 그런데 멈춰 서게 되는 순간 시간이 갑자기 숫자로 보입니다. 어제가, 지난달이, 몇 년 전이 갑자기 눈앞에 종이처럼 펼쳐집니다. 바로 그때 사람은 말합니다. 내 청춘이 지나갔구나. 이 제목 하나가 그런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대중의 반응이 폭발한 겁니다. 노래를 듣기 전부터 이미 마음이 먼저 울어버리니까요. 그리고 오래도록 감사하는 노래. 여기서 분위기가 한 번 더 뒤집힙니다. 앞에 2곡이 운명과 청춘이라면 마지막은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가장 밝은 단어이면서 동시에 가장 슬픈 단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대개 잃을 수도 있었다는 전제를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당연할 때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는 절벽 끝에서 비로소 손을 붙잡아준 사람을 볼 때 나옵니다. 그래서 이 3번째 제목이 공개되자마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끝내 무너지지 않겠다는 선언이네. 또 어떤 분들은 반대로 이건 미안함이 섞인 감사 아닐까 라고도 합니다. 같은 단어를 보는데도 해석이 갈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이 3곡이 단순한 음원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으로 소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점점 더 드라마가 됩니다. 구금이라는 단어가 가진 힘은 너무 큽니다. 그 단어 하나가 사람들의 상상력을 폭발시킵니다. 어두운 방, 제한된 시간, 끊어진 일상, 바깥의 소문, 안쪽의 침묵. 이 모든 이미지가 한꺼번에 몰려오죠. 그리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런 환경에서 음악을 만든다는 게 가능할까? 가능하다고 해도 어떤 음악이 나올까? 결국 대중은 노래를 작품으로만 보지 않고 상황과 함께 듣게 됩니다. 같은 멜로디라도 어떤 시간에 태어났는지가 곡의 무게를 바꿉니다. 그래서 지금 이 3곡은 발표 전부터 이미 거대한 서사를 등에 업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음표가 아니라 스토리가 먼저 들려오는 곡입니다. 이쯤 되면 질문은 더 날카로워집니다. 이건 음악인가? 고백인가? 저는 이 질문이 아주 위험하면서도 솔직하다고 느낍니다. 위험한 이유는 음악을 음악으로만 두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상황이 곡을 덮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한 이유는 결국 음악이란 인간의 내면을 꺼내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트로트든 발라드든 대중이 사랑하는 노래는 언제나 이야기를 품습니다. 누군가의 사랑,
이별, 후회, 감사, 자책, 다짐. 그런데 이번 세 곡은 그 이야기가 너무 현실적이고 너무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노래를 듣기 전에 이미 이 곡은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를 묻습니다. 이것이 바로 반응 폭발의 구조입니다. 음원 차트 이전에 감정 차트가 먼저 올라가 버린 겁니다. 또 하나, 사람들의 반응이 뜨거운 이유는 기대와 두려움이 동시에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제목이 이 정도면 가사와 멜로디가 얼마나 날카롭고 진할지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두려움도 있습니다. 혹시 너무 솔직하면 어떡하지? 혹시 너무 아프면 어떡하지? 혹시 듣는 순간 우리 마음까지 흔들리면 어떡하지? 그런데 사람은 이상하게도 흔들릴 걸 알면서도 흔들리는 쪽으로 갑니다. 그게 음악이 주는 유혹입니다. 특히 운명 같은 단어는 인생을 함부로 건드리는 단어입니다. 노래가 그 단어를 제대로 잡아버리면 우리는 잠깐이라도 자기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말하죠. 노래 얘긴데 내 얘기 같았다. 이게 대중음악의 무서움입니다. 남의 곡인데 내 심장에 꽂힙니다. 그리고 이 세 곡은 서로 연결된 하나의 흐름처럼 느껴집니다. 첫 곡은 운명으로 시작합니다. 운명은 책임과 숙명,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선택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 곡은 추억과 청춘으로 넘어갑니다. 운명의 결과로 잃어버린 시간, 되돌릴 수 없는 장면들이 떠오르는 구간입니다. 마지막은 감사로 끝납니다. 이건 단순한 해피엔딩이 아니라 끝까지 버티고 남은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장면처럼 보입니다. 마치 한 편의 드라마가 세 장면으로 압축된 느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세 곡이라고 부르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세 장짜리 고백문처럼 받아들입니다. 음악이 아니라 고백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감정의 순서가 너무 인간적이기 때문입니다. 운명, 청춘, 감사. 이 순서는 그냥 예쁜 단어 나열이 아니라 누군가가 실제로 겪고 나서야 입 밖으로 꺼낼 수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건 단순한 곡 공개 소식이 아닙니다. 대중이 한 사람의 시간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언어로 소비하며 어떤 감정으로 반응하는지 보여주는 거대한 장면입니다. 누군가는 음악은 음악으로만을 말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상황을 빼고 들을 수 없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둘 다 이해됩니다. 다만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이 세 곡은 공개되자마자 이미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사건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노래가 사건이 되는 순간 그건 단순한 히트가 아니라 시대의 감정이 움직였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질문을 다시 되돌려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음악인가? 고백인가? 어쩌면 답은 둘 다일지도 모릅니다. 음악은 원래 고백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말로 하지 못하는 것을 소리로 말합니다. 누군가는 눈물로 말할 것을 멜로디로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고백을 때로는 비판하고, 때로는 응원하고, 때로는 조용히 듣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는 지금 노래를 통해 인간을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반응이 폭발한 겁니다. 제목 세 줄이 이미 사람들의 심장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입니다. 그 소리가 정말로 어떤 얼굴을 하고 우리 앞에 나타날지. 공개되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과연 어디로 흔들릴까요? 그리고 그 흔들림이 끝났을 때 우리는 어떤 단어를 남기게 될까요? 운명일까요? 청춘일까요? 아니면 오래도록 남는 감사일까요?